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이 13년에 걸친 후회와 성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죠. 그중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투와 자존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영 씨 38세. 그녀는 평범한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일주일에 3번은 친정에 들러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고 집안일을 거들었죠. 엄마, 오늘 반찬 뭐 해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딸. 내가 오니까 집안이 환해지네. 어머니의 칭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남동생 수연이는 당시 29세. 성실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였던 동생이었죠. 누나, 나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와도 돼? 2013년 어느 봄날 수연이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지영 씨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떤 애인데? 엄마 아빠도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그 주말. 안녕하세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단아한 미소. 희진 씨는 첫인상부터 완벽했습니다. 26세의 그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어머, 너무 곱다 우리 희진 씨. 우리 수연이가 복 받았어. 어머니의 환한 미소. 그리고 시작된 희진 씨의 맹활약.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어깨까지 주물러드리는 희진 씨. 부모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저녁 아버지의 한마디에 수연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영 씨도 처음엔 기뻤습니다. 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묘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내가 항상 해오던 일들인데.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죠. 희진 씨의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예단도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는 서로 사랑하니까요. 희진 씨의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네. 결혼 후 희진 씨는 더욱 열심히 친정을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청소를 하고 밑반찬을 만들어 드렸죠. 희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챙겨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지영 씨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갈게요. 희진이 쉬게. 아니야, 희진이가 벌써 다 해놨어. 내가 올 때쯤이면 집안일 다 끝나 있더라. 내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지영 씨는 이런 생각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질투가 아니야. 그냥 적응이 필요한 거야. 2014년 봄 희진 씨의 첫 생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영 씨도 남편 민수 씨와 함께 참석했죠. 와, 처남댁. 이 미역국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민수 씨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성의껏 준비했어요. 당신도 처남댁 좀 배워봐. 이렇게 살림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순간 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지영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보고 배우라고. 식사 후 지영 씨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내가 뭘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엄마와 희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수연이가 복 받았어. 어머님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날 밤 지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희진 씨와 남편의 말, 어머니의 칭찬이 맴돌았죠. 내가 13년 동안 해온 건 뭐였지? 이제 나는 필요 없는 거야? 다음 날부터 지영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왔어요. 아, 지영이 왔어? 희진이는 어제 와서 반찬 다 만들어 놨어. 네. 너는 그냥 앉아서 쉬어. 할 일 없어. 할 일이 없다는 말. 그것은 지영 씨에게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몇 주 후 가족 모임에서 지영 씨는 처음으로 희진 씨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올케, 국이 좀 짜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언니, 제가 간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 배우나 봐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봤죠. 누나, 뭐?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여름 희진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우리 손주가.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표정만은 어두웠죠. 이제 완전히 내 자리를 빼앗기는 거네. 임신한 희진 씨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말이면 친정에 나타나 집안일을 하려 했죠. 희진아, 내 몸 생각해서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토요일 지영 씨는 만삭의 희진 씨가 걸레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올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좀 과하신 것 같은데. 희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야? 아니면 착한 척하는 게 즐거워? 언니, 무슨 말씀을? 손윗 사람한테 말대꾸야? 나 내 언니야, 언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영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올케,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좀 싸 보이는데. 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웃기네. 친정 좀 제대로 된 데서 시집 오지. 희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예단도 제대로 못 준 집안이잖아. 수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만해요.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거지 같은 게 엄마네서 뭘 훔쳐가려 그래, 도둑이냐? 그 순간 어머니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도 이젠 나보다 저 애가 더 좋으시죠? 알아요, 다 알아요. 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희진이가 울고 있어요. 누나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말아요. 희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한테 안 좋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2015년 초 희진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영 씨는 문자로만 소식을 들었죠. 누나, 희진이가 아들 낳았어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지영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엄마, 너 정말 왜 그랬니? 희진이가 널 뭘 어쨌다고. 엄마는 항상 저의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넌 희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특히 친정 얘기는. 그건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야. 지영아, 희진이가 말했어. 당분간 우리 집에 안 오겠다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그럼 엄마는? 손주도 못 보시겠네요. 그렇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영아. 넌 선을 넘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지영 씨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은 눈에 띄게 늙어갔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하는 슬픔이 그들을 더 빨리 늙게 만들었죠. 엄마, 수연이한테 연락해봐요. 손주라도 한번 보시게. 아니야. 희진이가 싫어하는데 어떡해. 엄마, 다 내 팔자야. 딸을 잘못 둬서. 그 말이 지영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편 수연이와 희진 씨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IT 쪽 사업 시작했대. 그래요? 희진이가 돈 관리를 아주 잘한다더라. 알뜰하게 모아서 창업 자금 만들었다고. 지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깎아내렸던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있네. 2025년 가을, 지영 씨는 우연히 강남에서 수연이를 목격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동생, 그 옆엔 세련된 희진 씨가 있었죠. 13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기, 수연이 아니야?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네. 저 사람들 요즘 잘 나간다며? 강남에 건물 샀다던데. 건물? 응. IT 사업으로 대박 났다고. 부러워 죽겠어. 지영 씨는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없어도 내가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해 보이네. 그날 밤 지영 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동생한테 사과하고 싶어. 1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더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늦기 전에. 민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2026년 1월,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수연아, 희진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나는 그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비열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희진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난 내가 좋았어. 정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 13년 동안 해오던 효도가 무색해진 것 같았고 부모님께 인정받던 내 위치가 흔들린다고 느꼈어. 하지만 그건 모두 내 착각이었어.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건데 난 그걸 빼앗긴다고 생각했지. 특히 내 친정을 모욕한 것. 그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어. 수연아, 동생으로서 내게 못나게 군 누나를 용서해줘. 희진아, 나는 내게 사과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부모님께서 너무 외로워하신다.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 잘못으로 그것조차 못하고 계시지.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만나달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만이라도 손주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너희들 앞에 나서지 않을게. 그저 부모님과 너희만이라도. 언니, 누나 올림. 편지를 붙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답장 안 왔어? 남편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당연하지. 13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지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26년 2월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가 왔다 갔어. 지영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엄마 손주 보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봤어. 이제 중학생이더라. 키도 크고 아버지 닮아서 잘생겼어. 엄마, 다행이다. 정말. 지영아, 내 엄마 수연이가 내 편지 이야기했어. 지영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희진이가 뭐래? 희진이는 아무 말도 안 했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더니 그냥 서랍에 넣었대. 그럼 수연이가 말했어. 희진이는 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화기를 쥔 지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영아, 수연이가 그러더라. 희진이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1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대. 특히 친정 얘기는. 그건 희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지영아.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 누나, 미안합니다만 저희 가족 일은 이제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1년에 몇 번씩 찾아뵐게요. 하지만 누나가 계신 자리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희진이가 한마디 했대. 언니께는 미안하지만 저는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남처럼 지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아, 넌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했어. 사람의 마음엔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선을 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2026년 봄, 지영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 부모님 댁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엄마, 반찬 해드렸어요. 고맙다. 아빠,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없다.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부모님의 눈엔 실망과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손주를 1년에 몇 번밖에 볼 수 없게 된 것. 그것도 딸이 없을 때만. 거실 선반에는 13살 손주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느 날 지영 씨는 우연히 길에서 희진 씨를 마주쳤습니다. 희진아. 희진 씨는 지영 씨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지나쳤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아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차갑게.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희진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13년 전 그 수줍던 26살 여성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처를 딛고 강해진 한 여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13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점철된 세월이 그녀를 빠르게 늙게 만들었죠. 나는 왜 그랬을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깨진 채로 남아있는 관계들을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어떤 상처는 사과만으로는 아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대가는 평생 치러야 한다는 것. 지영 씨는 이제 압니다. 13년 전 자신이 내뱉은 그 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는 이제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의 외로운 노년, 동생과의 끊어진 인연, 조카와 나눌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희진 씨의 차가운 눈빛. 이 모든 것이 지영 씨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평생. 여러분, 지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수없이 많은 후회, 그리고 용기 내어 보낸 사과의 편지.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말들, 어쩔 수 없는 출신과 환경을 모욕하는 말들은 평생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남습니다. 지영 씨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 선을 넘었고 그 대가를 평생 치르고 있습니다. 희진 씨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진 씨의 권리입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지 가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는 주는 건 순간이지만 그 상처가 남기는 흔적은 평생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나더라도 질투가 나더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있을까? 이 상처가 평생 남는다면? 지영 씨처럼 13년을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오늘 한 번 더 참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평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